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시경의 정도입니다.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 유튜브에서 추가적으로 교육 진행해 드립니다. 오늘 기준에서도요. 시황 부분 일정 범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변동성 종목들 또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게임 업체들에 대한 또 2차 전지에 대한 그리고 글쎄요. DBI텍에 대한 전략은 내일 장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요? 우리 VVIP 회원님들 기준 좀 잡아내고 그다음 장중에 전략 보면서 동영상으로 전략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요.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 보시면 이렇습니다. 박승일 TV에서 이제 뭐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빠르게 넘겨드릴 텐데 아주 간단합니다. 시장의 흐름과 시장 지수의 흐름과 종목군, 업종군의 흐름을 별도로 놓고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 매매를 안 하시더라도 한 주라도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20% 수준에 달합니다.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 33% 수준.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의 주가 변동성에 따라서 굉장히 시장의 지수의 흐름이 많이 바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예전의 기준에서는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제한적일 때가 있었어요. 언제요? 2016년 이전의 흐름. 왜요? 삼성전자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했으니까. 그게 왜요? 뭐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랠리의 기준에서는 환율이 1140원에서 얼마? 900원까지 밀려 내려오죠. 원화의 강세. 그렇게 되면서 삼성전자는 뭐 시장 수익률 거기에 다소 못 미치는 수익. 그렇지만은 누적적으로는 강하다는 거죠. 어찌됐든. 지금은요, 시장 수익률을 넘길 수 있는. 결론적으로 이런 그 지수에 대한 범위 기준은 여기가 조금만, 전기전자 업종이 조금만 움직여줘도 쉽게 움직여요. 단언컨대 지금의 시장의 흐름이라면 연말까지 3,300포인트 돌파는 무난합니다. 지금의 시장의 흐름이다라는 건 뭐냐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거래 대금이 유지되고 특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신고가 부분이 12월 초순에 나와줄 때 나올 수 있느냐? 기술적으로 충분합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실적이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실적이. 그 부분을 방송에서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깊이 있게 들여다볼 거예요. 일단은 잘 보세요.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다음에 화, 수. 그 기준의 IT 종목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월요일날 초강세, 그 다음에 화요일날 시장 대비해서의 방어력, 그리고 오늘 뭐 약보합 정도. 그렇게 되니까 시장의 흐름이 맨 처음에 IT의 초강세 기준에서는 변동성이 확장돼 있던 종목군들이 오히려 차익 실현 욕구가 튀어나오면서 주가 조정이 확대되는 모습까지도 연출이 됐어요. 맨 처음에 월요일날 카카오게임즈의 급락, 10%의 급락, 말도 안 되는 0.3%대 물량 떠넘기면서 주가는 10%를 뺀다. 말도 안 되는. 오늘 뭐 DBI텍이 사실상 그런 흐름이 있었고요. 두 번째 기준이 오늘 기준에서도 어제 위메이드 16% 마이너스 그리고 나서 오늘 기준에 추가 뭐 10% 수준의 추가 급락. 근데 그것이 이제 하방을 잡히는 흐름이 됐고 돌려주는 흐름이 됐죠. 단기적으로 8천억짜리 종목이 8조까지 올라오다 보니 그 흐름에 대해서 조그만 흐름에도 충격에도 차익 실현 효과가 튀어나왔다. 결론적으로 그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는 누적적인 수급이 7%대에 매집이 돼 있고요. 11월 한 달 동안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잡아들어 올린 쪽의 창구가 한국투자증권 관여도가 높은 게 NH투자증권 또 미래에셋증권인데 한국투자증권이 월요일 화요일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만 이제 수요일은 일부 물량 나오다가 매수 우위로 NH투자증권은 뭐 전일 16% 급락할 때까지도 추가 매수의 기준으로 미래에셋 창구가 이제 오늘 10만 주 정도의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를 추가적으로 밀고 내려갔는데 오늘 기준에 IR 공시가 어제 나왔습니다. JP 모간 쪽이 IR에 이제 참여 증권사 쪽이 기준이 되는데 이쪽이 오늘 뭐 개장 초부터 매수를 들어와 주면서의 흐름으로 외국인들 17만 주를 바탕으로 복잡한 얘기 다 떠나서 결론적으로는 이쪽의 흐름이 끝자락이 아니다.
거래 수반하고 바닥 대비해서 돌려놨잖아요. 끝자락이 아니다. 끝자락일 수가 없다. 지금 시장은 뭐 여전히 우상향에 지수를 견인하는 쪽에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의 기준, 이쪽에서의 우상향의 기준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수가 견인되면 나머지는요. 최소 시장 수익률 거기에 조금 못 미치더라도 강세 흐름은 지속됩니다. 우리 직원분들께 몇 번 얘기하는데 요거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우리 직원분들께. 요거 검색해 보시라니까요. 아 그냥 인터넷 뒤지면 나오잖아. 2022년 2022년 상장사 영업이익 전망 이렇게 하면 나와요. 응? 어렵지 않아. 그냥 네이버에 뒤지면 나와. 그래서 이거를 좀 바꿔달라니까 그 얘기를 계속해도 안 나오지 않아. 무조건 나와요. 포털에 무조건 나와요. 어떤 기사에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꼭 좀 이제 찾아서 변경 좀 해주시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의 기준을 설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잘 보세요. 유가증권 시장, 이건 귀가 아플 정도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유가증권 시장의 이 흐름, 실질적으로 2017년도의 흐름, 저 바닥에서부터 30%의 흐름 누가 끌어올렸다고요? 전기전자 업종. 시장의 주도주라는 거는 시장 상승률 대비해서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누적적으로 되면은 5배에서 10배씩 움직이죠. 그게 2000년 이후에 매번 그랬어요. 조선주가 시장 300%, 500에서 2000 올라올 때, 시장 300% 올라올 때 조선주, 현대중공업이 15,900원에서 55만 원, 33배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시장 대비 10배. 차화정 내릴 때 마찬가지예요. 시장 150% 오를 때 5배에서 13배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유 같은 경우는 5배 정도. 그다음에 현대차도 5배 정도. 기아와 롯데 케미칼, LG화학 기준이 13배, 14배 올랐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10배 수준. 지금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장의 지수의 기준이 요거 좀까지로 쭉 당겨서 보면은 70%. 그리고 지금 현재 종가의 기준 당기면 50% 올라와 있어요. 저기 대비. 그러니까 제발 우는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진짜 뭐 시장이 이제 뭐 이 정도 눌려 있는 거 같고 엉엉엉엉엉엉엉 왜 그래요? 왜? 시장이 뭐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리먼 때처럼 막 반토막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결론은 추세 보면은 상승하고 있었다는 거고 그 흐름을 누가 당겨놨느냐 했을 때 전기전자 업종이 얼마? 260%대 지금의 종가의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얼마? 240%대 그리고 하이닉스가 얼마? 365%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시장 대비 50%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추가 강세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시장이 40% 올라올 때 이들이 80%, 75에서 80%, 90% 올라오면서 땡겨준 거거든요. 시장 대비니까 1.5배에서 2배. 근데 누적적으로는 지수라는 거는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의 등락률, 나머지 업종의 등락률. 근데 나머지 업종이 실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깨져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 깨짐의 강도가 얼마?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시황을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해드리는데도 맨날 똑같은 분들이 맨날 접속해 들으셔. 왜 그러세요? 듣지 마시고 좀 쉬시죠?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지만 매일매일 들어야 자신감이 생기고 안정감이 생긴대. 응? 채널 돌리면 옆에서 엄한 소리하고 시장 깨지는 애, 뭐 전기전자 업종이 안 되는 애. 시장이 깨지고 안 되는데 왜 주식을 하라 그래요? 쉬라고 그래야지. 결론적으로 전기전자 업종은 그냥 단순합니다. 이렇게 사상 최대치 고점을 여기서도 또 넘길 수 있었던 이유. 시장은 저 앞전 2600포인트를 못 가고 있는데 이 사상 최대치의 고점 2200, 2300을 넘기고 2600까지 온 이 흐름은 전기전자 업종이 그냥 시세가 좋은 게 아니라 삼성전자 기준의 2013년도의 실적이 얼마? 영업이익이 36조 7천억. 이 36조 7천억이요. 2016년도에 영업이익 전망치가 얼마였냐면 29조 30조를 예상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상 최대치를 못 넘기더라도 화폐 가치의 훼손 때문에 지수는 올라오고 주가는 올라온다라고 계산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갤럭시 노트 7 문제가 터지고 최순실 사태가 터지면서 눌려서요. 그리고 이제 실적도 사실은 30조를 못 넘기고 29조 뭐 이렇게 28조. 그리고 2017년도에 전망치가 30조 원대 초반이었어요. 31조, 32조.
그러던 게 2017년도에 어떻게 됩니까? 2017년도 1, 4분기 지날 때부터 해서 삼성전자 실적 전망치가 급격히 증가해요. 막 얼마? 40조, 45조, 50조 그러더니 결국은 58조까지 올라요. 영업이익이 58조를 넘기죠. 언제? 2018년도에. 36조 7천억이 아니라 58조. 거기에 한 가지 더 들어가는 부분은 자사주이익 소각 14%를 내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사주이익 소각 14%면 우리나라 뭐 상장기업 몇 개를 없애버렸다. 소각시켰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뭐 예를 들면 500조까지 올라갔다 하면은 500조의 14%가 얼마? 70조를 소각해버려요. 70조. 70조를 소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맨날 뭐 상한가 종목 몇 천억짜리 얘기하고 있고 또 1조짜리 상한가 가서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70조를 소각을 했어요. 주당 가치가 어마어마해진 거죠.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뭐 난리가 났죠. 응? 난리가 났어요. 이 기준이. 그래서 이 기준에 그러면 벌써 이제 이미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는 일단 나 월요일 목요일부터라도 그러면 같이 같이 가보겠습니다라고 일단 기준을 잡아준 거잖아요. 지금 띵동 소리 났잖아요. 난 목요일부터 같이 가고 싶어요.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죄송합니다. 띵동 소리 나서 쳐다보려고. 일단 그래서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실적 부분이 그냥 뭐 철강주가 실적이 좋아졌어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조선주가 실적이 좋아졌어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조선주 실적 좋아지려면 2005년도, 뭐 2007년도 실적을 넘기 그 의미 없어요. 2005년도의 선복과잉, 30년 만에 가장 큰 호황세 그런 거를 넘겨줘야 시세가 나오는 거죠. 지금 조선주가 그 당시 기준의 고점을 계속 넘기고 있는 그러지 못하고 있죠. 철강이 마찬가지죠.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포스코가 지금 뭐 시가총액 10위 안에도 못 들어오죠. 그런 기준이에요. 하이닉스의 그럼 실적은 어떻게 돼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이닉스의 실적이 뒤로 넘겨서 이제 하이닉스의 주가 차트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와 하이닉스. 하이닉스가요, 2016년 5월 18일 날 25,650원이었어요. 2016년 5월 18일 날 25,650원까지 장중저점을 찍습니다. 이 시가총액이 7억 2,800만 주니까 18조 6천억인가 될 거예요. 그리고 자산가치는 20조 원 이상을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PBR이 1배 미만. 근데 1배 미만의 PBR인데도 주가가 강세를 띄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분기 영업이익이 계속 하향이 돼서 5천억 미만, 2016년도에 5천억 미만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부분이 하반기에 개선이 되면서요. 2016년 영업이익이 그래도 3조가 나와줘요. 그럼 분기에 이제 5천억 이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2017년부터 어마어마한 실적 개선 폭이 나오더니 그러니까 그 실적 개선이라는 게 그냥 실적이 좋아졌어요가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왜? 산업 자체가 바뀌었어요. 산업 자체가 옛날에 IT 거품 나서 뭐 공상과학 영화 이런 게 아니고 실적이 막 터져버리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넷플릭스 언제부터 유튜브, 넷플릭스, 아마존 이런 쪽에 서버발 디램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2017년도에 서버발 디램 얘기하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채널 돌리면 하는 얘기가 아이고 비트코인 채굴하려고 PC에 들어가는 디램 가격이 올라왔다 이거. 그거는 5% 미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고정거래처 가격, 서버발 디램 가격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거지. 응? 반도체 비트코인 채굴하려고 컴퓨터를 많이 써가지고 진짜 그런 시황을 듣고 계시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좋은 장의 주도주를 다 놓쳐버립니다. 결론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종가 기준으로 817% 올라와 있어요. 고점 대비해서는 11% 밀려 있습니다. 마이너스. 그 정도로 실적이 뒷받침되고 성장성까지 포함이 된 거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요. 5천억 미만에서 2018년도에 20조 8천억 찍어버립니다. 그러면 분기 5조 이상이 됐죠. 그러면 거의 뭐 10배 수준의 분기 실적 개선폭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주가의 흐름이 10배 올랐냐 이거 그렇지 않죠.
물론 자산 가치 부분이 이제는 뭐 50조를 넘깁니다. 50조가 뭐예요? 지금 60조? 뭐 굉장히 높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죄송합니다. 2017년, 2018년 2년 동안에 벌어들인 순이익만 26조. 그러니까 흔히 채널 돌리면 얘기하는 아우 뭐 실적 좋아요, 실적 좋아졌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상상을 초월하게 좋아요. 그 하이닉스의 실적이 예를 들면 순이익이 컨센서스가 굉장히 하향됐잖아요. 8월 달에 두들겨 맞고 8월 기준이 어디서 8월 달에 막 음봉 떨어지고 두들겨 맞고 그러는 동안에 야 컨센서스 하향되고 뭐 실적이 안 좋아요. 왜? 고정거래처 가격 그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코멘트를 결국은 하는데 그 이전에 반도체 디램 가격, 현물 가격의 하락, 정점의 인식이 잡힌다? 말 같지도 않아요. 아니 5% 미만의 매출 범위, 또 비중 범위를 설정하는 범위. 그걸 아니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반도체 만들어가지고 디램 만들어가지고 야 PC발 디램 야 이거 현물 시장에 막 팔고 다니까? 어디서 대도 않는 소리를. 근데 결국은 과도하다 보니 이번 IR 때 한번 분명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다. 내년에 고정거래처 가격도 거의 우리는 뭐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내용의 근원은 누구예요? CLSA하고. 그다음에 모건스탠리잖아요. 나머지 골드만삭스나 이런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업황 자체를. 그럼 이 두 군데 부정적인 해석, 우리나라 몇몇 군데 부정적인 해석, 그것이 주가를 다 박살낼 흐름이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은 제대로 돌리고 있는데 그 흐름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흐름에서부터 기준을 잡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이전부터 해서 이미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도 이제 10월부터 해서 이렇게 아름아름 돌리고 있었는데 하이닉스도 이제 추세 범위가 같이 업황이 같이 해석이 됐고 그리고 이러한 금요일 날의 폭등 이것이 이제 연동된 게 우리나라의 월요일 기준 하이닉스의 장중 8% 그런 흐름으로 그다음 윗꼬리가 달렸는데 미국의 파월 의장의 재신임 그렇게 되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지만은 그것은 뭐 긴축을 단행할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주가가 깨져 내려갔냐 이거예요. 2016년 그러니까 15년 12월 금리 올리고 2016년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가 깨졌냐 이거 아니라는 거죠. 결론은 이 부분의 갭상승 이후에 꼬리 부분을 충분히 감싸 안고 돌릴 수 있다. 거기에 거래대금이 수반돼 있다. 상당한 거죠. 거래대금이 수반돼 있다. 앞전에 그 고점 라인을 넘길 수 있다. 817%의 강세를 띈 이후에 그러면서 고점 대비 눌림폭의 흐름을 전부 감싸 안고 들어올릴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대비해서 주가 탄력이 그렇게 크게 있지를 않아요. 시가총액 그 비중 범위가 이제 38%까지 올라갔던 게 31%까지 밀렸다가 30% 수준까지 밀렸다가 지금 33% 비중으로 확대가 됐어요. 전기전자 업종이. 근데 잘 보시면 뭐 나중에 이제 PDF 파일 드릴 거예요. 방송 원고 또 무료 방송 이 원고 PDF 파일로 해서 다 뿌려드려서 항상 이야기 안 해도 항상 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료들 뿌려드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의 PER 수준도 11배, 12배 수준입니다. 11배에서 12배. PER이 12배다? 세계 1위 기업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안한다 해도 굉장한 저평가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굉장한 저평가입니다. 하이닉스는 지금도 9배 수준이에요. 9조 5천억의 순이익, 컨센서스가 하향됐음에도 9조 5천억의 순이익을 예상하는데 시가총액은 9조 5천억도 안 돼, 95조가 안 되죠. 9배 수준이에요. 87조 뭐 이렇게. 결론적으로 아무 자락에서나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이제 분석을 해드린 거잖아요. 기본적인 펀더멘탈 분석을 했어. 좋아. 좋은 거 누가 몰라. 근데 그 좋은 게 상상을 초월하게 좋다 이거예요. 상상을 초월하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 자락에 사신 기준이라면 왜 이렇게 빠져요? 이때도 오른 종목은 좀 있었겠지. 왜 이렇게 빠져요? 근데 시장 대비 안 빠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편입을 해서 왜 이렇게 빠져요? 시장 대비 상대적인 강세를 있는 거예요. 아니야 시장은 덜 빠졌어. 뭐 올라온 거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야. 내가 여기서만 있다. 아니야. 전체를 다 보고 결론은 올릴 거냐 내릴 거냐의 기준에 50대 50 도 아니면 뭐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펀더멘탈 상의 기준에 저평가냐.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뛰어나냐. 실적이 그냥 밋밋한 상태에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다가 저평가는 아니네. 그런 거는 유틸리티 업종,
뭐 대표적으로 통신이라든가 KTNG라든가 이런 쪽 그냥 정체 상태의 기준에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그냥 이렇게 정체야. 근데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고평가니 저평가니 이게 아니라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 흐름 속에서의 주가가 눌려있는 상태라 저평가냐 이 기준. 그리고 업황이 꺾여져서 이 저평가 국면이 업황이 꺾여져서 결국은 뭐 저평가가 아니네. 실적이 둔화돼서 지금 이 주가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20조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치면 순이익 10조라고 치면 내년의 기준에 뭐 하이닉스 기준에 그 이후에 그러면서 뭐 5조뿐이 안 나와 순이익이. 그럼 가만히 있어도 이건 저평가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실적이 나빠지니까 업황이 깨진 거니까 무너지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우리가 확인을 했고 실적은 상상을 초월하고 저평가라는 건 인식은 잡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아니야. 5거래일 20거래일의 거래량을 넘기고의 흐름인데 최근에 이런 거래가 터진 적 자체가 없어요.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 범위가 다시 형성되면서 터져 움직이고 있다. 주봉상의 기준에 목요일 금요일에 흐름이 남아있는데 OMA 20MA 흐름 넘기겠죠? 이왕이면 세게 넘겨주면 좋고요. 요 캔들의 기준에서도 땡겨서 보시면은 굉장히 가파른 기준에 설정 범위 잡혀 있어요.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 뭐 10월 달부터 해서 문자 내역 보시면 뭐 할 거야. 95,700원입니다. 91,200원입니다. 92,400원, 94,000원, 96,300원. 계속 주력주로 일단 편입해야 됩니다. 신규 가입하신 분들은 무조건 주력주로 편입하십시오. 특히 10월부터 해서는 삼성전자가 아닌 하이닉스 위주로 오르면 반도체 기준에서는 설정 범위를 잡자. 너무 과도하게 미끄러져 내려왔으니까. 결론적으로 그 흐름을 지금까지도 지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11월 8일에도 105,500원입니다. 이거 대비해서 얼마야? 뭐 얼마기는 15%, 20% 올라온 거죠. 15% 이상. 108,500원입니다. 108,000원입니다. 이 기준에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매수 평균 단가는 9만 원대 초반, 중반, 후반 10만 원, 물론 13만 원대이신 분들도 계세요. 그럼 그런 부분은 연초에 또 상반기에 잡으신 분들이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윤종두를 혼내시고 나무라시고 왜 이렇게 강하게 설명했니?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혼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윤종두를 혼내신 다음에 투자 패턴에 대해서 내가 지금 기준에 어떤 가격에서든 이거를 편입의 기준을 신뢰를 갖고 했어. 그럼 나머지는 신뢰를 가지고 그대로 가시면 돼요. 변동성이 커서 이제 뭐 속상한 일이 발생될 수 있죠. 주가 밀리면. 근데 한 번에 산 경우에는 그걸 감내를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분할 매수를 해서 위든 아래든 평균 단가를 어느 정도 맞춰놓자의 기준이 되는 건데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이런 하이닉스의 기준에 지금 현재 기준에서도 개인들의 영향력 없어요. 유통 물량 제한적입니다. 개인들이 물량을 뺏겼다, 개인들이 샀다, 그 아무 의미 없어요. 외국인 기관들의 추세 범위가 개인들 물량을 뺏어가면서 땡겨줄 것이냐 아니면 물량을 던져버리면서 개인에게 떠넘겨지는 모양새로 해서 움직일 것이냐. 개인들이 사고 싶어서 사고 팔고 싶어서 팔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누적적인 기준에. 그것도 뭐 복잡한데 그건 뭐 장중에 또 설명드린다고 하고요. 결론적으로 SK 하이닉스의 기준도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월봉의 기준입니다. 바닥에서 뭐 기술적으로 돌립니다. 이 개념이 아니야. 이때는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었어요. 낙폭 과대 시점에서 바닥 인식이 잡히는 구간에서 일단 바닥 대비 조금씩 더 들어올려서 놓여졌다. 95,500원에서부터 11만 원, 20% 올라왔다. 시장 지수는 제한적인데. 이거를 주봉 일본으로 보시면은 눈에 확 띄죠. 시장 지수는 3,000 언저리에 있는데 미리 두들겨 맞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특히 이제 하이닉스는 이렇게 33%의 변동을 가져가고 있다. 뒤에 보실 LG노트는 뭐 신고가를 활적인 시세가 나오고 있고 또 디스플레이도 강세 흐름이 연출되고 있고 그러니까 IT의 흐름이 바뀌어진 그 상태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일본 기준에서 확 눈에 띄죠. 확 띄죠. 과도하게 말 같지도 않은 조정폭의 범위를 줬는데 거래대금이 어때요? 오래간만에 1,000만 주 수준이 터진 겁니다. 그럼 주가가 눌려있더라도 500만 주에 근접하는 수준이면은 OMA, 20MA 거래량을 수반시키고의 흐름이 된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잘 보시면요, 이제 캔들에 대한 장악형에 대한 해석도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이제 자료 다 나눠드렸고,
잘 보시면 거래량의 부분 눌려져 있을 때 매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매물이 일부 나오는 것도 다 잡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점을 높이는 기준에서 강도 있는 고점 높이는 흐름이 주봉상의 기준에 거래를 좀 더 수반하고 그 다음 주 월봉상의 기준에 요 5MA, 20MA 거래량을 넘기고 이제 거래일수 4거래를 넘었어요. 월봉. 넘겨주고 요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 상당한 추세 강화의 추세 범위가 요게 나온다는 거예요. 요게. 이해되세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다 확인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50% 올라와 있을 때 365% 이게. 시장 50% 올라와 있잖아. 365%. 이 추세의 흐름이 쭉 이어질 거냐라고 했을 때 당분간은 쭉 이어집니다. 왜? IT의 산업 자체가 바뀐 것. 공상과학여가가 아니라 이제는 현실이 돼서 실적이 어마어마한 거. 그것만 놓고 보시는 얘기예요. 언제 시장 대비 더 깨진 적이 있나요? 사실상? 이거 고점 대비 30% 이상 밀려서 시장이 10% 밀릴 때 그만큼 들어 올린 것도 감안을 해야죠. 그럼 여기서 매매를 잡아들이면 그럼 윤정도로 혼내시는 거고 그 다음 범위는 내 일부 분할 매수를 할 걸. 그 흐름. 또 지금의 기준은요. 반등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추세가 전환되는구나, 전환될 것이야 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신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펀더멘탈적인 부분, 그 모멘텀이 있는지의 여부.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기 이제 100만 주 단위의 거래대금, 거래량. 그렇게 되면서 2천억 이상의 거래대금. 이런 부분들이 쭉 형성이 되면서 주가 움직임 줘야 돼요. 이 삼성전기가 금방이에요. 시장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7만 5천 원, 6천 원 뭐 찍었던 오늘 7만 6천 원까지 찍었던 삼성전자 7만 5천 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15%면 얼마예요? 대략 만 원 이상이겠죠. 그럼 대략적으로 8만 5천 원까지 삼성전자가 그럼 15%예요. 하이닉스 12만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15%면 얼마예요? 그러면은 15,000원에 18,000원 정도. 그럼 얼마예요? 14만 원 정도 되겠죠. 15%씩만 올라오면 하루에 이번 주에 흐름 보니까 어때요? 주봉상으로 일주일 만에 15%도 올라올 수 있고 2주간 움직여갖고 15% 올라오면 시장 지수 어떻게 된다? 3,300 갑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5% 올라오면요. 15% 곱하기 33% 비중이면 거의 5%를 들어올리는 거예요, 시장을. 시장 5%면 160포인트죠. 160포인트를 33% 비중의 전기전자 업종에 그걸 올리면 나머지 업종들 지수가 가는데 150포인트 가는데 나머지 종목이 안 가요? 67%의 비중, 66%의 비중인 나머지 업종이 시장 수익률보다는 못 미치더라도 시장 수익률을 넘기는 업종이 있겠지만 못 미치더라도 5% 등락 범위는 나올 수 있다. 그럼 그쪽의 5%와 삼성전자의 5%. 그러니까 시장의 5%니까 실질적으로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전체 업종 기준이 8%, 7%, 7%대, 7, 8%의 업종 강세가 나타나면 전체 시장은 그렇다면은 10%의 지수 3,300포인트를 넘긴다. 어떻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15%, 전기전자의 15%, 나머지 업종의 7, 8%의 움직임이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7, 8% 움직이면요. 그 중에 이제 종목은 더 변동이 큰 종목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면 내 계좌를 만족해야 한다고. 시장이 11월, 12월, 1월 달에 40% 올랐는데도 맨날 손해만 보다가 내 계좌가 한 20% 올라오면은 시장 40% 올라온 거 생각 안 하고 와 대박 났어요. 우리 선생님 최고예요. 이런다니까. 그것만 바꾸자는 거예요. 멘토의 역할이 별게 아니에요. 멘토의 역할이라는 거는 시장이 40% 수익 내는데 왜 삼성전자 같은 주도 업종에서 대박을 낼 수 있는 범위를 왜 놓치냐 이거예요. 2016년 이후에 지금까지의 기준에 시장을 견인한 누적 수익률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왜 놓치냐는 거예요. 삼성전기 마찬가지예요. 지금 PER이 11배에서 12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황이 계속 개선되면 컨센서스는 높아지죠. 전망치가 높아지죠. 그럼 주가가 올라오더라도 PER은 11배, 12배, 13배 이 정도 수준에서 움직입니다. 전망치가 높아지니까 실적은 개선되니까 개선돼 있으니까 MLCC 관련된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각되고 있는데 주가가 눌려져 있으니까 지금은 거래대금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눌려져 있으니까 지금은 재평가를 못 받고 있는 거고 재평가를 받기 시작하면은 거래대금이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굉장한 겁니다. 거래대금이 수반되고 가격의 반발력이에요.
거래대금 수반 없이 가격 반발력 이런 기준에 아쉽게도 제한적인 거래대금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계속 지금 몇 주 동안 5MA, 20MA 넘기죠. 일봉에서도 얼마 만에 거래대금 수반하고 넘기냐 이거예요. 100만 주 단위의 거래대금 수반해서 움직여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요 흐름 금방이에요. 요 흐름 어떤 흐름? 19만 원, 20만 원이라는 가격의 흐름 금방이라고. 남들은 초대박 났는데 나는 이 수익을 못 냈어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변동성 매매 종목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꺾여 있지 다. 여기서 다 잡아먹었다고? 그런데 왜 지금 무료 방송을 보셔? 결론적으로 주도주를 가지고 간다는 거는요. 펀더멘탈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눌려져 있을 때 되돌리는 흐름을 굉장히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더라. 우량주 대형주는 냅두면 가. 아니야. 윤정부가 주는 종목만 가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한국전력이 99년도에 시가총액 1위였다니까요. 99년까지. 지금 시가총액 20위 안에도 못 들어와요. 냅뒀더니 가더라. 큰일 날 소리. 두산그룹, 대우그룹 다 날라갔죠. 없어졌죠. 그룹 자체가 와해가 됐잖아요. STX그룹,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성장주들 STX그룹, 웅진그룹 다 어디 갔어요? 다 그냥 아웃돼 있잖아요. 냅뒀더니 가더라? 그 업체들도 시가총액 그룹 순위 20위에 들어오고 막 급격히 올라오고 그랬잖아요. 다 없어졌잖아요. 냅뒀더니 나가는 큰일 날 소리예요. 셀트리온 고점 찍고 나서 2018년도부터 해서 70%, 75% 밀렸죠. 코로나19 아니었으면 이번에 반등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번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오고 바이오주들 미친 듯이 날라갔잖아요. 고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진보 정부 때 IT 거품.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세계적인 추이 추세였으니까. 그리고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황우석 교수 관련된 바이오의 테마, 성장성. 그렇게 되면서 그 당시에 조화제약 42배, 산성펜시 57배. 금융당국이 뒷짐지고 있으니까 그런 변동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의 기준에서도 17년도에 딱 지금 정부 들어서자마자 신라젠이라든가 바이로메드, 지금 헬릭스미스죠. 그 밖에 HLB, 시가총액 막 순위 1위, 2위까지 치고 올라오는데 변동성 치고 올라오는데 실적은 제한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꺾여 내려간 이후에 못 돌려요. 그 와중에 6,600만 주짜리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 당시 기준에 60만 원이면 40조였어요. 이게 시가총액 3위. 40조까지 올라오고 3위였던 게 어떻게 돼요? 70% 이상이 깨집니다.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과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돌려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100만 원을 넘겼죠. 66조까지 갔어요. 하이닉스가 9조 5천억의 순이익을 내고도 9조 5천억의 순이익을 내고도 9만 원까지 빌려서 9 곱하기 7억 2,800만 주면 7구 63, 64조, 65조까지 내려오는 그런 수모를 8월 13일 날 겪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실적도 안 나와. 1조도 없어. 1조도 안 돼. 앞으로 성장성이고 뭐 다 필요 없이 일단. 근데 그게 66조를 넘겼단 말이죠. 67조. 그래서 그 거품이 빠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자칫 꺾이면 그런 종목에서는 일단은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소중한 자산은 일단은 장이 꺾여지고 안 좋을 때는 뭘로 봐요? 자산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장이 횡보일 때는 역시 자산 가치를 봅니다. 순환성의 흐름에. 근데 장이 강세를 띌 때는 주도주의 PER을 보고 들어가는 거죠. 실적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실적을 보고 들어가는데 성장성까지 겹쳐지면 그게 오버슈팅인 거고. 그때 자산 가치 부분은 다소 이제 배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적 대비 또 성장성만 부각되는 우리 게임주, 우리도 갖고 있어요. 게임주. 또 2차 전지 이런 종목군들에서는 필히 옥석 가리기 플러스 수급 동향. 누적 수급이 있으면 제일 좋고 누적 수급이 없으면 손바뀜이 제대로 나오는지 그걸 다 봐야 돼. 복잡하죠? 딴 데 가면은 이거 사세요. 내일 대박 납니다. 매도 오늘 돌려서 대박 날 거야. 비덴트가요. 비트코인이요. 두나무가요. 뭐. 근데 윤정도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왜? 여러분들이 기사만 읽어도 아니까. 증권사 보고서 내용만 보셔도 아니까. 채널 돌리면 그 거짓부렁들이 다 얘기하니까. 그럼 윤정도의 기준은 뭡니까?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보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인데 기술적 분석이라 하는 거는 수급과 심리라고 그랬죠. 그 수급이 90%를 자주 우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결론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뭔 소린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매매 패턴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종목 주던데 얘는 말이 많네. 그런 마인드 자체를 바꾸시라는 얘기예요. 응? 야간에 교육해드리면서 자 내일 이 종목 갈 겁니다. 물론 아니 지금 여태 얘기했잖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멋부리려고 장난치려고 얘기하나? 아니, 우리들 동료들끼리도 그런 애들 많아요. 거의 99%가 그렇게 하죠. 뭐냐면 방송용 종목 이렇게 따로 있고 시가총액 대형주 고기 한창을 잘난 체하는 경우들이 있어. 그래 뒷구녕에서는 아유 대표님 이거 하이닉스 사도 돼요. 지금 야 하이닉스 가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가고 윤정도가 대박이라는데 하이닉스 그냥 하니까 그냥 반도체 장비 부품업체들 사자고 요 따로 얘기를 하잖아. 자동차 만약에 현대차 강세를 떼요. 추세적으로 강화를 돼요. 현대차 지금 사도 돼. 아이고 현대 그냥 현대 위아나 만도나 그 정도면 또 다행이야. 시가총액이 있으니까. 그 더 밑에 있는 장비 부품 업체들 하루 거래대금 몇억, 몇십억 그런 종목을 황금 대바닥주라고 가지고 가자고. 그건 안 된다는 얘기지. 결국은 눈에 보이는 거, 아는 거 그런 쪽에서 시장 수익률을 넘길 수 있는 시장 주도주. 그러려면 실적이 뒷받침되는. 거기서 수익을 잡아내고 그 수익에서 일부를 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위메이드처럼 변동성이 어마어마한 8천억에서 8조 올라오는. 이번에 두들겨 맞으니까 그냥 식은땀이 줄줄 나죠. 저도 식은땀 흘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 들어가 있는데 신고가 랠리 맨날 나오면 뭐해? 중간에 차익 실현 재편, 자익 실현 재편이 마지막 들어오신 분들의 경우는 결국은 이 마케팅을 보고 들어온 건데 마지막 자료를 편입했더니 급락이 나오더라. 어제 16% 마이너스 나오더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오늘 추가적으로 10% 깨지는데 투매를 할 건지. NFT 대체 불가 토큰 관련해서 이 부분에 뭐 정책이 뭐 이게 어쩌고 그런 해석을 왜 해? 메이저가 알아서 판단을 할 텐데. 그럼 장중의 기준은 메이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IR 발표 이후에 JP모건은 어떻게 기준을 설정해 주는지 이런 걸 보고 대처하는 거예요. 결론 어려우시니까 지금 방송 보시잖아요. 지금 당장 전화번호 이제 드릴 거예요. 전화하셔서 나 목요일부터 윤정도랑 같이 가고 싶어요. 도저히 나 혼자는 안 되겠습니다. 같이 가서 수익을 내면서 수익 낸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독립을 할 왜 매 평생 윤정도한테 세경을 주실 필요 없잖아. 머슴 일로 와봐 세경 줄게 이렇게 하실 필요 없잖아요. 근데 나는 싫어 세경 줄게. 내가 뭐 시장 수익률 좀 넘기고 있는데 세경 줄게. 내 자산 좀 주시자산 여유가 있어. 그러시면 세경을 주시고 수익을 내시고 가져가시면 돼요. 지금 보세요. 결과론적인 게 아니라 거래대금이 지금 앞으로는요. 다 올랐는데 뭔 소리야. 더 간다라고 봐요. 지금의 수급이면. 그래서 IT를 전체적으로 잡아드리잖아요. 우리가 IT 방송하면 우리 라이브 방송하면 동영상 방송 화면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항상 LG 이노텍 들어가 있죠. LG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삼성 SJ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주력주 기준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 묶음 그리고 삼성전기, LG전자 한 묶음. 수익 종목은 이노텍이든 디스플레이든 또 DB하이텍 시가총액이 좀 작지만 그쪽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잡아드리는 흐름 기준 잡죠. 동반적인 흐름을 가져가서 수익을 낸 다음에 그래 캔들 하나만 배워도 내가 대박이네. 캔들도 웃을 것 같아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디서 어떤 곳에서 어떤 식으로 캔들이 나와야 되고 또 그 캔들이 발생됐을 때 어디서 사야 되는지 그게 시중 도서나 동영상 교육이 없다니까요. 윤정도 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편입할지 어느 전제 조건에 떠야 되는지 그게 누군가가 가서 하고 있다면 전부 그건 윤정도 제자라는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나 조선인물 검색을 하시고 이런 증권카드 보시기 힘들죠. 이번에 12월 10일 날 금요일 날 여의도에서 유료 강연회가 있어요. 그 유료 강연회 우리 직원분들 그 동영상 빨리 제작해서 유료 강연 동영상 뿌려주시고 동영상 제작하세요. 1순위로 하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 동영상부터 제작하시고 그리고 뿌려주시고 그리고 증권카드도 오셔서 한번 만져보세요. 이게 34년 된 거예요. 34년. 그렇게 하시고 그날 비법 강의
상한가 따라잡는 비법 강의, 대박주 따라잡는 비법 강의 들으시고 시장 주도주 들으시고 그리고 12월 10일 날 강연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분들은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한 20분 정도? 많이 오시면 30분에서 막을 거예요. 아직 뭐 코로나가 완벽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강연에는 뭐 50명인가? 그 이상도 할 수는 있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12월 10일 날 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벤트, VVIP 회원가입 이벤트를 상상을 초월하는 이벤트를 할 거고 그건 이제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자. 어떤 혜택이길래 그러냐?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리고 스페셜 교육방에서 넘어오시는 분들 또 VVIP 방 연장하시는 분들도 상상을 초월하는 12월 10일이 윤정도 생일이잖아. 겸사겸사 하는 거니까 1년에 한 번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리고 그때까지 언제 기다려? 지금 당장 목요일부터 수익 내셔야죠. 이 좋은 장에. 장이 나빠요? 솔직히 해서 장이 나쁩니까?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누구를? 윤정도를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에서 인물 검색해서 공식 홈페이지 누르시거나 밑에 보시면 이런 화면.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로 오세요. 홈페이지 오시면 정면에 메인 화면에 이렇게 있습니다. 직장인 문자. 1+1+1. 오늘 보시는 분들 선착순 3명. 선착순 딱 3명. 어떻게 해드려요? 1+1에 242만 원으로 기준 잡아드릴 테니까. 요 기준을 지금 딱 3명. 지금 전화하세요. 지금. 지금. 그렇게 해야 내일 개장 전에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위메이드 저점에서부터 12% 돌리죠. LNF 사상 최대치 신고가 이제 임박돼 있죠. IT주들 뭐 LG노텍 신고가 랠리에 다날 오늘 뭐 쌍끌음에서 120만 주에 막 쭉쭉 뻗어 오르는 게임빌 이런 종목을 이제 다시금 다 잡아낼 수 있는 기준이 됐잖아요. 월요일부터 해서 게임주들의 변동성이 커서 좀 주눅이 들었던 부분. 또 수요일에 DBI텍의 변동성이 확대돼서 지금 또 띵똥해서 이젠 2명이야. 농담이 아니라. 이걸 보고 전화를 하셔서 입금하신 거라면 2명뿐이 안 남았죠. 이제. 그렇게 해서 당장 목요일 날 제대로 된 종목을 개장 전부터 개장 초부터 잡아서 들어가야죠. 이것도 마찬가지 17시부터 이제 강의 진행해서 19시에는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의 시간을 가질 거예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뭐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수익이 어떻게 났어요? 직접 다 토론해 보시고 식사 다 만들어져 있고 특급 호텔에서 지방에서 오셔서 숙박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별도로 문의하시면 숙박하시고 토요일까지 윤정도하고 같이 조찬하시고 그리고 점심때쯤 헤어지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10대 음료, 교육 자료, VOD까지 싹 다 포함된 가격 22만 원에 USB까지 다 포함해서 다 드립니다. 99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USB까지. 왜? 12월 11일이 윤정도 생일이니까. 뿌려드리지는 못할 망정 이 가격 그 값어치 이상을 드릴 테니까 일단 참여하십시오. 참여하셔서 많은 분들이 당일날 행사하는 부분 VVIP 신규 가입 연장 부분을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 기준에 빠르게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개장 전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종목군들의 기준들, 요 수익 부분들 팍스경제 TV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쭉 넘어갈게요. 쭉쭉 넘어가고 결론적으로는 내일 기준에서 이제 LNF나 위메이드나 카카오게임즈를 어떻게 대처할지 DBI텍은 아마 자료를 안 넣어놨을 거예요. 장중에 또 올려드릴 겁니다. DBI텍 전략은. 편입이죠. 그렇게 해서 기준을 쭉 잡아드릴 겁니다. 이런 거는 뭐 팍스경제 TV에서 보셨으니까 보셔봐야 약만 오르는 거고. 아 내가 어제 가입할 걸 약만 오르는 거고. 다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손바뀜의 누적 수급이 만만치가 않아요. 하루에 뭐 1% 이상 뭐 120만 좀 뭐 막 잡아당기죠. 그렇게 해서 눌린 다음에 또 편입의 기준 잡혀주고 변동성이 나오고 그러면은 장중에 분봉 기준 놓고 보면서 상한가들 잡아내는 그거 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쉽게 배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선배분들 다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변동성 매매는 장중에 한 번 더 잡아드리는 기준 잡고요. 지금 IT하고 자동차, 화학, LG화학에서 그 주력주에서 잘 움직임이 강하게 연출이 되면 그 다음 범위의 수익 종목군들 그래서 게임, 2차 전지, 게임주 이런 쪽. 뭐 두산중공업이 좀 거래가 좀 많이 둔화돼서 아쉬운데 두산중공업의 강세라든가 또 SM의 탄력
이런 쪽이 좀 조금만 나와줘도 뭘 또 들여다볼 수 있어요, 지금. 어떤 걸 또 들여다볼 수 있어요? 게임빌도 볼 수 있고, 쇼박스 볼 수 있고, 다날 볼 수 있고, 덱스터 볼 수 있고, 이쪽이 거래대금이 둔화되면 못 봐요. 근데 1조 수준까지 막 주가가 올라오고 1조를 넘기는 상태에서 거래대금이 막 빵빵 터지는 그런 종목군들은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해서 이제 좀 많이 미끄러져 있고, 자이언트 스텝도 많이 미끄러져 있어요. 시가총액 조 단위 넘는 종목군에서. 그런 종목에서도 또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게임빌 이런 거 쉽죠. 다날 땡큐 하죠. 오늘 시간에서 또 강세를 3% 띄었습니다. 후성 이런 종목군들 또 2차 전지 기준에서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와우, 얼마나 훌륭합니까? 다만 우리는 이제 주력 기준에서 그러니까 주력이 아닌 이제 수익 기준에서 LNF를 이제 탑으로 지금 잡아서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에코프로 삼형제 수익은 다 확정을 지어놨고 이쪽의 기준의 움직임 그리고 이제 소형주 기준에서 1조 딱 넘는 종목 기준에서 하나 들여다보는. 그래서 그 흐름들을 내일부터 다시 본격화할 수 있어요. 내일부터는. 이거 다 들여다보던 가지고 있는 종목군의 기준이잖아요. 상한가를 왜 못 잡아? 카카오 게임즈의 이런 변동성, 폭발적인 시세를 왜 못 잡아요? 그런 내용에서 쭉 보시고요. 이거 빨리 넘겨드릴게요. 게임빌의 상한가도 표출이 됐었죠. 그런 흐름들도 자 잡아가실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 그리고 위메이드입니다. 자, 위 한번 갑시다. 상상상 위. 상상상 위. 위메이드의 흐름이 상상상 시가총액 3조에서 10월 14일 날 9만 원대에서 상한가를 갔어요. 그거를 뭐 다 잡아내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자락이 우리가 17만 8천 원 평균 단가에 24만 원, 25만 원 기준의 그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까지 뭐 월요일, 화요일까지도 그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화요일 날 16% 급락이 나온 건데 뭐 NFT 관련해서 이제 내용도 있었고 미국의 이제 긴축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러니까 성장주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고 근데 결국은 24일부터 29일까지 지금 IR 진행되는 과정에 첫 번째 회사의 성장성 사업에 대한 이해도 증진 뭐 이런 부분에 JP 모건이 참여를 했는데 오늘 바로 그냥 뭐 IR 들어가기 전부터 JP 모건이 매수 강도를 세게 넣어줬다는 거죠. 최근에 JP 모건이 매수를 계속 해 왔었어요. 29일 날 이제 뭐 국내 기관 투자자하고 미팅 잡혀 있고 나머지 이제 25, 26 뭐 이런 때 또 추가적으로 뭐 보도 자료가 나와주든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와주든 또 JP 모건이 참관을 했으니까 또 매수도 했으니까 본인들이 뭐 긍정적인 보고서를 써주든 어찌됐건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만. 와, 내가 혼자 했을 때 뭐 투매하신 분도 계실 거고 어제든 오늘이든 대처를 못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서 따라 붙었다가 또 밀려가지고 또 손절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그런 매매를 왜 하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내가 기분 좋아서 손절, 내가 기분 나빠서 손절, 내가 기분 좋아서 재편입 이건 아니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최종 마지막 자락에서 어떻게 대처할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전략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 그 내용을 들으시고도 장중에 대처가 사실은 안 되잖아요. 결론은 대처가 안 되니까 같이 가시자는 얘기예요. 이벤트 해드릴 때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 이벤트 내용대로 기준 잡아서 대처를 하실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결론적으로 이 위메이드의 경우에 상상상 위 얼른 상상상 위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 뒷부분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아마 있을 것 같고 자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상상상 위 그리고 이제 우리 직원분들도 어제 하루 쉬었다고 주춤거리면 안 돼. 어제 하루 쉬었다고 다날 같은 경우도 언급 나오면 막 다날 자료도 올려줘야 되는 게 맞고 위메이드도 얘기 나오면 막 올려드려야 되는 게 맞고 지금 20시 방송 시작되고 나서 뭐 올린 거 하나도 없잖아 지금. 이따구로 하면 안 된다고 우리 직원분들께 얘기합니다. 시황을 그렇게 악을 쓰고 얘기하고 하이닉스가 지금 바닥 대비 33%씩 올라와 있고 근데 지금 하이닉스 설명하고 LG이노텍 설명하고 있는데 그 자료는 어떻게 된 거야? 그저께 야간 시황 자료, IT 자료 싹 다 녹화해 놓은 거 있는데 그런 자료도 하나도 안 올려주고 뭔 어떤 기준을 잡아서 그 자료도 올라오고 해야 많은 분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교육하나요? 하고 접속을 하겠지. 평상시보다 접속 인원이 떨어지면 왜 떨어졌을까 생각을 해야지. 우리 직원분들 왜 이렇게 능동적이지 않아? 야간 근무자가 몇 명인데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직원분들 얘기하는 척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능동적이셔야 돼. 위 상상상 위메이드 어떻게 대처할까요? 자, 첫 번째 위메이드는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제한적입니다. 실적이 지금 폭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자산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근데 왜? 시장에 모든 관심이 집중돼 있죠.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뭐 물론 이제 불을 지핀 것은 대체 불과 토큰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블록체인 관련해서 불을 지른 거죠. 위메드가. 그죠? 그렇게 되면서 시가총액 8천억에서 8조까지 올라오니까 관심이 끌어지는 거예요. 시가총액 8천억에서 3조까지 올라올 때 그게 언제 10월 14일 9만 원대. 거기까지 올라올 때도 거품이 하다가 9만 원대에서 11만 원 상한가 빡 찍어버리니까 야, 이거 뭐야? 그런데도 부담스러워. 근데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가니까 얘 왜 그래? 블록체인이야. 또 대표이사까지 나와서 막 블록체인 얘기하고 막 거래소 상장시키네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다른 업체까지 따라하고 NC소프트까지 그것을 표방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잡혀있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첫 번째 기준은 지금 정부의 이제 정책 기준이죠. 정부의 정책 기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때에 뭐 은지원 씨가 있어서 그런지 뭐 하여간 한류를 굉장히 지원을 해준 반면에 게임 업체가 글로벌 시장에 좀 나가고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아니야. 청소년들이 많이 하면 안 돼. 사행 사업이야. 뭐 이렇게 규정을 줬단 말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표현이 아니고 정책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셧다운 제도나 이런 부분이 이제 완화된다라는 것이 이번에 이제 또 결실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도 참 많은 요인을 작용한다. 그래서 NC소프트가 10만 원대 종목이 100만 원 수준까지 올랐잖아요. 2014년도에 10만 원대였다고. 그때부터 윤종근 들어가고 있었다고. 농담하는 게 아니라 왜? 실적 대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정책 때문에 밀려있고 눌려져 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굉장한 매집을 단행하고 있었고요. 어찌됐건 그런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 기준은 뭐 아시다시피 모멘텀이죠. 블록체인이든 메타버스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분위기, 모멘텀이 작성이 된 거예요. 형성이. 거기에 몇몇 종목은 매집이 진행돼 있고요. 이 매집 과정은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서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손바뀜의 수급 범위가 손바뀜이죠. 매집이 아니에요. 뭐 매집으로 표현할 수 있죠. 어떤 특정 창구는 매수를 했고. 그런데 순매수 기준에 개인들의 물량이 왕창 뺏겨져 있지는 않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NH투자증권 그다음에 가장 이제 영향력이 많이 있는 쪽이 한투예요, 사실은. 한투가 들어오면요. 뭐 5천조 만주를 그냥 막 위로 쏴버려요. 그냥 계속 이렇게.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게 프로그램에 연동돼 있다 보니 분명히 외국인 기관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한국투자증권 쪽의 수급 상당 부분이.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움직이다가 뭐 차익 실현도 하기도 하고 누적적인 수급도 있었고. 근데 이 거래일, 월요일, 화요일 날 한투가 많이 좀 팔았어요. 그래도 여전히 누적 수급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에도 일부 팔았다가 이제 매수로 전환됐는데 NH는 어제 16% 빠질 때도 NH는 일단 편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 미래에셋이 오늘 장중 변동성 10%까지 막 밀고 내려간 게 미래에셋이 한 10만 주를 매도해버립니다. 그게 차익 실현이겠죠. 공매도 설정 범위보다는. 그래서 이들 창구가 이제 주도력이 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KB도 있고. 근데 이들 창구에 이제 다른 창구와의 손바뀜. 근데 이들의 순매수 기준만을 잡고 가지고 전체 주가를 10배 올렸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것도 무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이런 심리적인 내용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펀드멘탈은요. 저평가 아니라니까. 펀드멘탈적인 부분으로 게임주를 지금 볼 수는 없어요. 그 두 번째 이제 그 수급 범위에서 오늘 기준에 JP모건이 들어왔다는 거죠. 얘네도 이제 어차피 수익률 게임이 목적인 거지. 예? 저평가가 아닌 상태의 성장성을 뭐 들여다볼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뭐 굉장한 공격적인 수급이 성장성만을 놓고 보면서 들어온다라는 것도 좀 애매할 수는 있어요. 어쨌든 결론은 뭐 오이비락이라고 그러나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화요일 날 16% 급락 이후에 장 마감 이후에 급격하게 뭐 IR 발표가 나와요. IR 한지 얼마나 됐다고. 근데 그것을 또 역으로 생각하면 음모론으로 보지 마시고 IR이라는 걸 뭐 갑자기 장중에 16% 빠질 때 몇 군데 전화해서 야 우리 IR 할 거니까 니들이 좀 참여하는 걸로 보여줘. 그렇게 된다면 주가 조작인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이제 좀 설정돼 있던 내용으로 추정이 되는데 JP모건이 24일 날 IR 참여한 부분인 거고요.
그러니까 질의응답을 한 거죠. 이제 기관 투자자하고 이제 컨퍼런스 콜 기준으로 그다음에 29일 날도 이제 국내 기관하고 또 IR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JP모건의 수급 범위 오늘 외국인들의 17만 주 매수 범위 이 손바뀐 범위를 지금도 들으시면 뭐 정신없을 수 있어요. 결론은 뭐야? 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그래도 대박 납니다.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결론은요. 장중의 수급을 어차피 계속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오늘의 기준에서도 여러분들께 이제 문자를 발송을 해드리는데 19만 1,500원에 신규 편입자 10% 편입.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지. 어쩔 수가 없어요. 유지의 기준. 그리고 이제 18만 7,000원 이탈 시에 손절을 고려를 하고 문자를 재차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라고 해놨는데 18만 원까지 깨지고 내려갔잖아요. 근데 18만 4,000원, 4,500원 기준에서 추가 5%, 15% 편입을 잡아드립니다. 그 이유를 써드려요.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확대돼 있다. 이게 누구였다? JP모건이었다. 결국은 마감 이후에 보니까 외국인은 샀고 기관은 매도를 했는데 개인들이 일부 뺏겼어. 그거 가지고는 몇만 주 뺏긴 거 갖고는 안 되는데 17만 주의 이제 손바뀜의 물량이라든가 그 이상의 손바뀜의 물량. 그리고 하방을 잡고 돌렸다는 그 흐름들 IR 이후에 수급이 개선됐다라는 거 어찌됐건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기술적으로는 현재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가 되는구나. 그 해석을 해드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뭐 월봉 기준에서 이제 장족의 흐름이 돼 있고 거래대금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바로 꺾였다라고 해석은 안 해요. 바로 꺾였다 이렇게 해석은 안 합니다. 주봉 기준에서 어때요?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수반되는데 주가가 올라가 있어요. 거래대금요. 이렇게 돼 있겠죠. 거래량은 똑같은데 주가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거래대금 계속 유지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끝나려면 어떻게 된다? 거래대금이 뚝 떨어져야 돼요. 거래대금이 뚝. 현재로서는 거래대금이 꺾이지 않았다. 이날 차익 실현이 솔직히 나왔어요. 어디서? 한투에서. 누가 받았어요? NH가 또 받아갑니다. 근데 맹신할 수는 없다 그랬죠. 응? 그들의 관계가 어떤지도 솔직히 모르는 거고. 결론적으로 거래대금이 터진 상태에서 바닥에서 바닥을 잡아줬어. 다시. 변동성이 원체 큰 쪽이기 때문에 만약에 목요일 기준에서의 변동이 강화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승 인태 확인형의 기준 뭐 22만 원에 10%가 돼버려요. 10%까지는 일주일 이상 따라 붙는다. 신고가까지는 나와버릴 수 있어요. 하루가 아니더라도 다음 주까지라도. 근데 지금 예단할 수 있느냐? 못한다 그랬죠. 왜? 1. 저평가가 아니다. 2. 그들이 추가적으로 살지 안 살지 모른다. 3. 그럼 결론적으로 장중에 들여다보고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따라와야 된다. 그 기준에 난 VVIP 가입해서 대처를 할 거야. 오케이. 나는 여력이 없어. 아유, 그리고 검증해보고 싶어. 노란톡에 들어와 계시면 전략을 올려드립니다. 동영상 전략이든 텍스트 전략이든 매직 계산기든.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한 템포 늦어지겠죠. 그럼 가끔 이래요. 이거 수익 내주면 내가 가입할게. 안 해도 돼. VVIP 회원님들 지금 한 300명 계세요. 그러면 한 20년 이상 활동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몇십만 명 있어야죠. 아니야. 배워서 독립하신 분들도 계시고 시장이 안 맞아서 깨져서 손실 나셔서 탈퇴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안 그래요? 한 몇십만 명 있어야지 회원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근데 많은 분들이 독립하셔서 그만두시는 경우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 많죠. 수익 내고 배우셔서. 도저히 뭐 시장이 안 맞아서 또 혹은 종목이 안 맞아서 또 전략대로 못 움직여서 어려우신 경우를 빼고 나면은 함께 지금 가시는 VIP 스페셜방의 300명의 분들은 충분하게 지금 장에서 퀄리티 있는 수익을 잡아가고 계신다. 카카오게임즈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게임즈도. 지금 이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기준에서도 93,000원에 일단 추가 5%, 15% 비중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어요. 근데 이제 카카오게임즈의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숨겨놨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위치거든요. 이럴 때 다 계속 오픈을 해드렸다가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원고 작업을 다 미처 못한 상태에서 방송을 갖고 우리 직원분이 이제 추가 작업을 잡아준 거고. 근데 이 기준이 어떤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요. 잘 보세요. 이때도 큰 수익을 냈었지만 결국은 주가가 미끄러진다는 건 뭐예요? 저평가 상태는 아니라니까요. 예? 오딘의 성공 부분이 시가총액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실적으로 바로 연동돼 있지는 않아.
그러면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재료 내용을 여러 가지를 설정을 할 텐데 어떤 거? MSCI 지수에 이제 일단 편입된다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금 들어오는 게 한 2천억 정도 수준뿐이 안 되는 걸로 추정을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특히 이제 그 11월 달 한 달 동안에 들어온 물량 있죠? 요거만 7%가 넘어요. 그럼 7%면 얼마냐? 5천억 수준의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패시브 자금 2천억 들어오는 거 5천억이나 샀는데 어떻게 때릴 수 있겠어? 말일날. 근데 여기 이 중에 이 11월 달에 들어온 자금이 연기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뭔 소리야? 뭐 매집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쌍끌이 매수로 우리나라에 1조 이상짜리 또 5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11월 한 달 동안에 5% 이상 7% 매수한 종목 자체가 없어요. 농담해라 없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유일하고요. 시가총액 3조 4천억 하고 있는 DB하이텍이 유일합니다. 7% 8%를 한 달 만에 사간 거. 그것도 DB하이텍은 실적이 뒷받침돼서 수요일에 두들겨 맞았지만 결국은 뚜껑 열고 보니까 손바뀜이었더라. 오히려 개인들은 0.8% 뺏겼더라. 7%의 물량이라는 건요. 하이닉스로 따지면 몇 주인지 아세요? 하이닉스로 따지면 하이닉스 7억 2,800만 주로 따지면요. 77에서 5천만 주 이상 샀다는 얘기예요. 11월 달에. 카카오 게임즈는 주식수가 7,470만 주예요. 주식수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니까 여러분들 계좌 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과금해 놓고 있는 멘토들한테 물어보세요. 전화 와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아, 윤정도 왜 이렇게 비싸요? 라고. 응?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채팅방이든 뭐 어디든 라이브 방송에 물어보세요. 어떤 종목이 나오면 위메이드든 카카오 게임즈든 야, 이거 주식수가 몇 주니? 시가총액은 얼마야? 외국기관은 어떻게 돼 있어? 손바뀜은 돼 있는 거야? 매집은 돼 있어? 펀더멘탈은 내가 봐도 이거는 저평가는 아니더라.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MSCI 지수에 편입된 내용 두 번째 기준은 게임 산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요. 지금 오딘을 만든 업체 지분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인수 부분이 되면 굉장히 그건 펀더멘털이 개선되는 걸로 해석을 하겠다라는 게 증권사 애널분들의 이제 분석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드디어 이제 그 인수로 가닥이 잡혔고 지분 인수로 여러 가지 옵션은 포함되어 있지만 결론적으로 성장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MSCI 관련해서의 수급 범위와 연기금을 포함한 실질 누적 수급 범위까지 그리고 실질적인 매집이 11월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매집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종목의 기준에서 업황의 제도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저는 게임주 중에서는 사실상은 탑으로 봐요. 탑으로. 매집 규모가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매집 규모가. 매수 평균 단가는요. 9만 4천 원대. 프리미엄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그들이 매주반 평균 단가 수준에 놓여져 있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엑시트 할 건데? 그들이 손절을 한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손절을 할 수밖에 없죠. 그들의 매집의 범위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월요일에 말도 안 되는 10% 조정 이후에 화요일 수요일은 상대적인 하방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실상 거래가 제한적이에요. 그럼 앞에 야 이거 LG노태 거래 보셨죠? 뭐 보셨죠? 했잖아요. 근데 이쪽은 거래가 제한적인 범위에서도 유지의 범위와 들여다보는 기준을 설정하는 이유가 매집이 상상을 초월한다. 그 유통 물량이 다소 제한적인 형성을 띠고 있다는 거 상당히 그것도 나쁘지 않은 우호적인 분위기 기준입니다. 월말까지의 기준에서 패시브 자금 들어오는 쪽을 겨냥을 해서 처음에는 기관들이 매집을 했고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통해서 들어오고 있죠. 그 물량들은 상당 부분이 월말에 패시브 자금 들어올 때 나갈 거예요. 그 이전의 주가는 평균 단가가 아니라 들어올린 상태에서 끝나겠죠. 아니 바보예요? 패시브 자금이 딱 정해져서 11월 말에 들어오는데 그냥 이 주가에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밑에서 물량을 떠넘겨주고 갈 거야? 에이, 그러진 않죠. 결론적으로 카카오 게임즈의 기준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어야 됩니다. 우리는 게임주들이 지금 좀 분산돼 있어요.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그 다음에 컴투스, 그리고 이제 N소프트. N소프트가 가장 이제 그 편안하게 수익을 잡아내고 있는 상태인데 추세 강화를 더 놓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요거 차익 실현할 겁니다. 조만간. 예?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변동성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좋은 수익 냈잖아요. 67만 원에 들어가서.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이 컴투스의 가벼움, 거래대금 수반하고의 흐름. 여기도 단기 수급은 나쁘지 않아요.
이쪽 가벼움을 일단은 활용을 해서 차익 실현으로 나올 거예요. 예? 시가총액 범위에서 좀 더 안정적인 우호적인 카카오 게임즈 이쪽의 기준에 누적 수급 7% 이상의 누적 수급, 8% 수준의 누적 수급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이쪽으로 좀 압축을 할 겁니다. 위메이드의 변동성 이틀 동안은 막 그냥 막 식은땀 줄줄 흘리셨죠. 윤정도와 함께 8월, 9월, 10월 그 폭등수를 내고 대처를 했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막판에 오신 분들은 시겁했단 말이야. 거기다 오늘 DB하이테까지. 근데 운전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투매를 할 것이냐, 이탈을 할 것이냐. 솔직히 창피한 얘기를 어제 들어오셔서 어제 이탈하신 분들 계세요. 이거 뭐예요? 라고. 근데 하루 이틀 지나면 100% 전화 옵니다. 100% 전화. 명확하게 대처가 돼요. 주가라는 건 변동은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과도한 오버슈팅, 과도한 조정, 이 기준에 어떻게 대처할 건지. 결론적으로 게임주는 어느 정도 이제 압축 기준을 잡을 거고요. 2차 전제는 이제 LNF 얼마까지 보고 거래대금이 유지되는지 볼 거고 주력주에서의 그 비중 확보 부분은 거래대금이 계속 유지되거나 확대되면 더 확산을 시킬 겁니다. 문나 선생님 같으신 경우가 주력주에서 수익을 내서 인출을 1억을 하셨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자세히 여쭤보니까 28일 날 8시에 올려주신 내용이 SK바이오사이언스, 대부 시스터즈 이렇게 해서 이쪽이 보름 만에 따블이 났죠. 25조까지 올라왔다. 그 수익. 대부 시스터즈 1조 이상짜리에서의 또 단기 보름 만에 따블. 지금 보시면 정확히 SK바이오사이언스 8월 2일이에요. 2천억 원의 거래대금을 넘겨주는 10조 이상짜리가 2천억이면은 거래대금도 별로 안 되는 거예요. 8월 2일 날 정확히 이때부터 뭐 4천억, 6천억, 1조 그리고 8월 10일 날 4조 1천억이 터지면서 시세가 빵 터진 거죠. 결론적으로 그 흐름들의 기준을 뭐 20만 원 목표 아니야. 8월 10일, 8월 17일에서 36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게 지금은 20만 원 초반까지 내렸다 조금 이제 오늘 탄력 받아서 24만 원 뭐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낙폭과대로 보거나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루에 1,400만 주씩 터지면서 상한가를 간 거지 어제 기준에 화요일 날 기준에 22만 주, 30만 주 미만 그 거래량 가지고는 앞쪽에 흐름 부귀영화를 누릴 수는 없어요. 낙폭과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전의 변동성 큰 거는 뭐였다? 성장성에 대한 또 이슈에 대한 모멘텀 확장에 대한 수급 논리의 머니게임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 39.86% 이런 흐름이 8월 10일 날 장중에 상한가 가지만 상한가 찍기 전에 눌림목이 나와요. 근데 그 조정이 고점 대비 많이 나온다는 거지. 시가총액 10조가 훨씬 넘는 종목이 상한가를 가? 에? 오버슈팅이죠, 일단. 아니, 상한가를 갔는데 양봉으로 그냥 쭉쭉 뻗어 올라가 중간에 안 꺾여. 그럼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꺾였잖아. 꺾이면 차익 실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서 조정받다가 8월 17일 날 보합에서부터 또 25%. 그게 36만 원 간 거예요. 근데 꼬리가 그냥 길게 달리죠. 전량 차익 실현. 그래서 누적 수급이 뭐 100% 넘는 종목도 있을 수 있지만 제한적인 이유가 과도하게 뭐 오버슈팅 나오고 목표 주가 설정 범위에 도달해서가 아니라 목표 주가를 뛰어넘더라도 그냥 양봉으로 쭉 뻗어가면 되는데 장중에 변동이 크게 확산되면은 고점 대비해서 차익 실현을 한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변동성이 아직 제한적이고 진행형의 기준이다라고 하면 차익 실현 안 하고 비중 조정, 조금 더 확대, 또 신규 편입의 확대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익들을 다 챙기셨기 때문에 5월 23일 날 가입을 하셨고 9월 29일 기준에 롯데정밀화학의 32% 2천만 원까지 포함해서 2억 1천만 원의 수익. 그러니까 3억 계좌에서 그렇게 해서 70% 계좌 수익이 난 거예요. 여기에 10월 달에만 위메이드가 200% 이상 올라오죠. 10월 달에만 200% 위메이드가. 10월 달에만. 그리고 이때부터 해서 11월 달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뭐 몇백 퍼센트, 100% 이상. 결론적으로 롯데정밀화학은 9월 29일, 11월 3일 날 또 차익 실현 또 했단 말이에요. 결론은요. 11월 달에 2차 전지 LNF의 신고가 랠리 지속이었죠. 위메이드 신고가 랠리 지속이었죠. 뭐 IT 지금 주력주 폭등 랠리죠. 하이닉스가 33% 올라와서 폭등이지 뭐. 계좌 수익이 그러니까 뻘건 거예요. 그냥 운 좋게 단알 하나
비덴트 하나, 덱스터 하나 들어가서 아우 급등 나왔어. 근데 뭐 3일 만에 또 30% 빠져. 주력주 잡아내고요, 흐름. 이런 자락이란 말이에요.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결과론적인 게 아니라 꼬리를 달고 내려와 차익실현을 한다는 거죠. 이런 데서도 사실은 차익실현 재편입의 기준 잡을 수도 있어요. 다만 목표하는 범위까지 더 올라갈 수 있겠는데 이제 막 스타트인데 거래대금 충분한데 뭐 여러 가지 기준. 근데 올라올 만큼 만약에 올라왔다. 변동성이 뭐 단기간에 뭐 50%, 시가총액 극대홍주가 또 100%. 그렇게 됐는데 어느 시점에서 꼬리가 달리고 내려온다.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 꼬리 부분이 오버슈팅 자락에서의 꼬리라고 인식이 됐던 범위라면 차익 실현. 만약에 이걸 못했다면 하락장악형이 떠서 그 다음날 이 길 음봉이 떨어질 때 차익 실현 범위. 그 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게 그래서 정확히 9월 29일이에요. 운이 좋아서 이때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날 8% 두들겨 맞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낙폭과된 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왜? 거래 대금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이 5MA, 20MA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일 때 20MA 못 넘겼잖아. 넘기고 양봉일 때 이런 날 보는 거예요. 이런 날. 응? 거래량이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올 때 잉태형 별 2개짜리죠. 잉태 확인형. 근데 나는요 이거 수급도 같이 보고 있어요. 뭐 예를 든다면 그래서 여기 편입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기준의 갭상승이잖아요. 그럼 여기까지의 몸통이지 원래. 꼬리 부분 몸통이었죠. 근데 꼬리가 달렸어. 전량 차익 실현. 차익 실현했더니 6%, 7% 하락이 이틀 연속. 근데 이날 차익 실현 안 했다. 양봉이어서 나는 안 했다. 그럼 갭상승 이후에 밀려 떨어질 때 혹은 장악형으로 내려갈 때 그 기준점들을 수익을 내고 난 이후에 이래 이래해서 차익 실현합니다. 그냥 문자만 뚝 차익 실현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항상 보여드렸죠. 이래 이래해서 차익 실현합니다. 혹은 이래 이래해서 편입합니다. 이래 이래해서 추가 편입합니다. 위메이도 문자 나갔을 때 왜 18만 7천원 이탈되면 손절할 수도 있다. 그때 문자를 재차 발송하겠다. VVIP 회원님들께. 근데 손절을 안 하고 오히려 18만 4,500원의 추가 편입의 기준을 잡아드렸을 때 어떻게? 자, 지금 기준에 프로그램 쪽이 더 들어오는데 그게 JP모건입니다. IR 진행되기 직전 시간부터 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기존에 아름아름 매수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투나 NH가 매도를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다. 이것도 몇 번 얘기했어요. 이게 비단 우리 한 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 한 분. 야간 근무자 통틀어서의 다 얘기야. 우리 직원분들께 얘기하는 거예요. 긴장을 안 하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은 긴장하시잖아요. 내 소중한 돈인데 긴장 안 하겠어. 그냥 머리 곤두서가지고 보고 계시잖아요. 응? 마찬가지로 전략 기준 잡을 때에도 야간 교육 받을 때도 이게 지금 여기가 매번 똑같은 얘기 또 어떨 때는 나와 있고 어떨 때는 안 나와 있고 이걸 방송에서는 가리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유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미소 선생님이 유료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쓴단 말이에요. VVIP 방으로 오세요. 저는 주식의 주자도 몰랐고 시가종가도 몰랐는데 8월 17일 날 가입하고 스페셜 교육 한 달 딱 받으니까 50분짜리 25강을 들었는데 야 대박이더라. 거기에 예전 자료 60시간짜리 교육 자료를 다 받아보니 끝내주더라. 그런데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되니까 수익이 목적이니 VVIP 방으로 나는 옮겼다. 옮겼더니 끝내주더라. 1순위는 VV방으로 오시고 2순위는 여력이 안 되신다. 아직까지 마음 결정이 안 됐으면 스페셜 방으로라도 오셔라. 그 내용이 제일 중요한데 그걸 왜 빼먹냐고 우리 직원분들. 그럼 한 명의 기준에 이게 문제인가? 야간 근무자가 책임져야 될 내용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자 내일 단날 사세요. 내일 아마 개장초 공략 종목으로 단날 올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대처할 건데? 사서 냅두면 가는 거야? 장중에 변동 어떻게 겁날 건데? 그 기준을 수익을 내시면서 수익 내서 재밌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이건 나중에 농담 아니라 이거 도서로 만들 거예요. 이분들 이번에 강연회 때 12월 10일 날 뵈면은 이 노트 좀 갖고 오세요 해서 제가 좀 보고 나중에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해서 이거 도서로 내드리죠. 뭐 그리고 윤정도는 자기 이름 여기 탁 넣어놔. 왜? 이거 다 윤정도 거니까. 예? 책 내서 주린이분들 같이 공부하실 수 있게끔 뿌려드리고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니까. 결론적으로 누가 이렇게 볼펜으로 그림 그리겠냐 이거예요. 수익이 나니까 그림을 그리겠죠. 이분들이 벌써 1년씩 연간 가입해서 수익 나셔서 행복해서 다 올리신 내용. 키류 스님도 지금 몇 년째 계시는데 제가 볼 땐 이번에는 연장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왜?
혼자서도 올해 1월 달에도 이렇게 수익을 크게 내셨어요. 그리고 또 1년 또 연장하시고 뭐 길게 가신 분들은 2년, 3년씩 연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기준에 계좌 수익이에요. 종목 하나 반짝해서가 아니라 계좌 수익. 여러분들도 이런 계좌 수익, 연간 단위 계좌 수익을 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오세요. 오셔서 지금 기준에 새벽에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가입하셔도 요거 그대로. 그리고 교육자료 다 받아가시고 올해 거까지 다 받아가시고 이벤트 해봐야 뭐 오케이 1+1으로 해서 242 선착순 아까 3명이었는데 뭐 아까 띵똥소리 2번 올리고 말았으니까 1명 정도 남아있는데 만약에 연락하시면 안 받겠냐고. 일단은 받긴 할 거예요. 근데 선착순이고 뭐고 중요한 거는 당장 목요일 날 어떤 식으로 시장을 대처할 것이냐. 어? 나도 하이닉스 좋은 거 알았어요. 알면 뭐해. 바닥 대비 33% 올라올 동안에 여러분들 계좌가 33% 회복이 됐든 수익이 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위메이드 같이 8천억에서 8조까지 올라와 있을 때 그 수익 내놓고 이번에 흔들렸을 때 고점 대비해서 밀려서 손실이 난다 할지라도 커버가 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처가 돼서 투매 안 하고 잘 대응해서 오늘 같은 날 바닥 대비 12% 돌리는 흐름에 긍정적인 마인드 가져가실 수 있고 내일은 또 내일대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수급 확인해 가면서 차익 실현을 할지 손절을 할지 추가 편입을 할지 또 위로 올라갈 때 따라 붙을지 지금 뭐 이 상황에서 위메이드 대박입니다 사세요 그럴까? 나쁜 놈이지 윤정도가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또 DB하이텍의 대응 전략 특히 이 강연의 부분은 나중에 돼서 자리 없어요. 지금 20명 정도 참여 끝날 겁니다. 지금 6분 신청을 하셨고 내일부터 해서 이제 다시 우리 VVIP 회원님들 전화드리고 나면은 일반 회원님들 오실 수 있는 자리 공간 자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교육 1시간 특별한 교육 받고 두 번째 시간에 주도주 받고 세 번째 시간에는 회원의 밤 해서 뭐 언제 끝낼지 모르겠어요. 통으로 빌려놨으니까 특급 호텔 그 층을 통으로 빌려놨으니까 거기서 편하게 식사하시고 또 뭐 음료 드시고 또 와인도 뭐 한잔 하시고 그래가면서 시장에 대한 전망도 또 들어보시고 추가적으로 편하게 그리고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과연 1년 동안 어떤 수익을 냈는지 11월에 어떤 수익을 냈는지 내년 수익은 어떻게 목적을 하고 계시는지 그렇게 해서 오십시오. 그러면 그때 오시는 분들은 VVIP 회원가입이나 연장 부분을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행사로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나 지금 당장 목요일부터 그러고 싶은데 그러면은 나 강연에 신청할게요 하고 그 행사를 미리 땡겨달라고 그러세요.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잖아. 나 강연에 참여할 건데 행사 어떻게 해주길래 상상을 초월한다고 그래? 이러면서. 그 윤정도 생일인데 12일 날이 상상을 초월하게 해드리겠죠. LNF의 기준에서도 이제 신고가예요. 뭐 25만 5천 원이 사상 최대치이기 때문에 오늘 24만 원 넘기고 훌쩍 24만 900원으로 올라서 있는 부분. 21만 6,500원, 또 21만 8,300원, 또 22만 5천 원 계속이죠. 계속 편입의 기준 계속 잡아드립니다. 아쉬운 거는 고점을 넘길 때 거래대금이 더 강한 거래대금으로 형성돼서 시장에서 좀 더 2차 전지의 집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했는데 게임주들의 더 많은 흐름이 연출이 됐고 또 메타버스 관련주들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 뭐 3위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다소 밋밋한 흐름이 연출된 기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 아름아름 다 들어 올려놨고요. 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셀트리온을 17일 날 정리를 해서 움직였어요. 그 이후에 셀트리온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와버렸죠. 셀트리온을 이동을 해서 이제 가져갔을 때 그 이동 가격 단가 대비해서 뭐 월등한 수익으로 형성돼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보시면은 월등하게 종가는 이제 좀 올라왔지만 근데 이제 셀트리온을 쥐고 있는 흐름보다는 이쪽이 결과적으로 이제 유리해졌고 과연 이제 목요일 날 어떤 식의 그 이후에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올지. 근데 윤정도의 기조는 LNF 같은 경우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이쪽의 경우는 어떤 기준이에요? 게임주 쪽과 LNF 쪽, 2차 전지 쪽 둘 다 성장성의 기준을 봅니다. 또 의약품, 제약바이오까지도 성장성의 국면으로 보죠. 그러니까 주력주는 실적 성장이고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저평가 상태 종목에 성장성까지 프리미엄이 터져 나오면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800%의 그런 흐름처럼 하이닉스의 365가 아니라 800% 변동성까지 확장돼도 이상할 게 없다. 그게 이제 주력주인 거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조 단위의 업체가 조 단위 시가총액이 뭐 5조 막 이런 종목이 매출이 200억, 300억, 400억 이거는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시세가 나와 거래가 터져. 그럼 들어가잖아. SK바이오사이언스도 뭐 시가총액 25조까지 올라갔는데 매출이 25조야?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래대금이 4조씩 터지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좀 과도한 범위고 거래대금이 급격히 축소돼 있다면 바이오는 빠져나온다는 거죠. 왜 거품이 좀 심하다라는 것이 인식이 확장돼 있으니까. 두 번째 이제 게임주는 거래대금이 지속되고 있어요. 현재까지도. 게임주는. 거래대금이 둔화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거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게임주보다 한 단계 LNF를 더 위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2차 전지를 2차 전지는 예를 들면 에코프로의 기준이 내년에 실적 전망치 부분이 얼마? 일단은 3조 5천억을 넘겨요. 응? 시가총액이 12조인데 3조 5천억이면 상당히 이것도 저평가는 아닙니다. 성장성이 너무 부각된 거야. 근데 의약품보다 또 게임주보다는 그나마도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갖고 있다. 게임주보다는. 게임주가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 우리 게임주 다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뭐 카카오 게임주, 위메이드. 그러니까 그런 전략 기준의 설정 범위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갖고 있어야 돼. 왜? 쭉 해서 올라가다가 뭐 여기가 이제 최고점이 됐어. 예를 들면. 근데 여기서 뭐 2차 전지가 끝내는 거야. 계속 이렇게 울부짖으면은 쇠뇌가 됩니다. 꺾이면 더 갈 수 있겠지 하는데 기술적 분석을 우리나라에서 제가 볼 때는 방송 나오는 친구도 아무도 못해. 너무 잘난 체하고 맨날 혼나긴 하지만 잘난 체할 거예요. 왜? 그래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죠. 아니 거래대금이 둔화되면 끝났다는 걸 인식하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조차를 모르고 거래대금 없이 죽어내려가는 종목을 그거를 붙들고 한국BNC 7만 500원 찍고 5거래일 만에 2만 1,550원까지 내려왔죠. 반등 나오는데 제한적이었죠. 3만 원대 올라오더라도 50% 올라오도 거래대금이 안 실려. 안 된다 그랬잖아. 결국은 18,000원 뭐 이래요. 2만 원 깨져가지고 이게 회복이 될 수 있겠어? 안 된다고. 응? 하루에 2조씩 거래대금 터지는 신풍제약이 오늘 뭐 횡령, 배임, 뭐 분식이 다 필요 없어. 거래대금이 안 나오는데 걔가 어떻게 시세가 나오겠어요? 고점 대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LNF 같은 경우도 또 게임주들의 경우도 거래대금이 수반돼 있는 상태에서의 강세 흐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LNF나 이런 쪽도 MSCI 지수에 편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월말에 패시브 자금 들어오는 것, 인덱스 자금이죠. 그 자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을 좀 가져갈 수 있다. 액티브 쪽에서의 자금, 손바뀜의 자금.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실적 범위는 일단은 똑같은 성장주에서도 일단 기본적인 뭐 도찐개찐이고 50분 100분을 할지라도 기본적인 그래도 펀더멘탈의 기준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정책적인 부분은 뭐 게임 업체들 셧다운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한다면 미국 쪽의 친환경 정책, 응? 그거 무시 못해요. 친환경 정책. 두 번째 기준에서는 어찌됐건 미국 쪽의 친환경 정책과 그쪽에서의 성장성 부분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쪽도 쉽게 깨지진 않을 거예요. 다만 잘 생각하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올라갈 때 거래량이 아닙니다. 거래량이 아니에요. 변동이 원체 크기 때문에 거래량은 의미를 부여할 수 없어요. 거래대금이 계속 수반되면서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정점에서 거래대금이 둔화되면 안 돼. SK바이오사이처럼 1,400만 주 터지던 게 불과 8월 17일 날 그게 3달 만에 하루 거래량이 20만 주, 30만 주, 40만 주 이렇게 내려오면 이거는 변동성, 이거는 못 돌린다는 거예요. 세게 못 돌린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두산중공업이 여기서 맴돌면서 눌려졌는데 요자락이죠. 예? 우리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두산중공업이 하루에 거래량이 1,000만 주 미만으로 훅 떨어졌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 1,000만 주, 최악의 경우가 1,000만 주, 그리고 1,500만 주, 2,000만 주가 계속 터져줘야 두산중공업도 움직임이 나와요. 원전이 어떻고요? 그건 심리. 그 모멘텀은 언젠가는 또 잡아 끌어올려 줄 거긴 하지만 그때 거래대금 터질 때 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복잡하죠. 뭔 소린지. 결론은요. 우리는 LNF를 가지고 있고 전략적으로 더 들여다볼 거고 최소 얼마까지는 들여다볼 거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오버슈팅 나오면 차익 실현도 단행할 건데 그 기준점에서 흔들리지 마시라고. 응? 어떻게? 너무 윗방향으로만 보시지 마시라고. 펀드멘탈은 저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떤 종목이든 어떤 테마군이든 또 주력주들도 거래대금이 둔화되어 있으면 힘겹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십시오. 다만 이제 주력주 기준은 기본적인 아니라 완벽한 펀드멘탈 실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 둔화돼도 가지고 가는 거고. 왜? 하이닉스 8% 올라갈 때 하필이면 출장 갔어. 하필이면 그날은 내가 뭐 핸드폰이 없어서 모바일로 매매를 못했어. 근데 다른 종목 갖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그 다음에는 들어가지는 못하죠. 또 한 가지는 보고 있었어도 이 종목 이때 오르면 아니야. 그 현금이 100% 현금으로 쥐고 계시냐고 여러분. 어떻게든 매매를 하고 싶어서 주식시장에 들어오셨는데 그죠? 대부분이 현금 비중 별로 없이 다 주식이란 말이에요. 그 하이닉스 사야 되는 자락에서 사요 못 사요? 못 사게 된다고. 그래서 주력 포트폴리오라는 건 채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LNF 같은 경우도 여기서 들어간 이유 12만 4천 원이에요. 지금 따블이죠. 세 달, 언제 이게 9월이면 2달 만에 따블이잖아요. 따블인 이유가 별거 없어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끝내줍니다. 2차 전지가 앞으로 어쩔 거고요. 그거는 다 모멘텀이잖아. 심리. 실질적은 저평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 때 거래가 수반되는, 거래대금이 수반되는 흐름. 매직 시그널 이건 뭐예요? 이평선의 기울기가 우상향이 될 때 거래가 수반되는 흐름 속에서 거래대금이 수반되는 흐름에서 거래량보다는 주가의 변동이 더 강하게 연출됐기 때문에 거래대금을 놓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해서도 따블입니다. 결론적으로 뭐 아까 보여드린 그 가격대에서 계속의 편입의 기준 왜? 거래가 수반되면서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계속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시면 개별 매매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업종군 잡아내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거고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은 결과적으로는 멘토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시가총액 3위짜리에서 제대로 된 수익을 내려면 유가증권 시장에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군에서 내 계좌 수익률 올 1월 달까지 3개월 만에 80%씩 그 수익을 내려면 제대로 시장 이해하셔야 되고 그게 버겁다면 난 머리 아파. 윤정도 뭐 세경 주고 쓰는 거지 뭐. 결론적으로 갭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했다? 메꾸지 않았다 결국은. 메꾸지 않고 꼬리를 달고 돌렸다. 이 힘의 세계는 굉장하다. 거래대금만 조금만 더 수반되면은 추세 강화를 더 볼 수 있다. 근데 거래대금이 계속 밋밋하게 이렇게 돌아간다? 그럼 얘도 정리를 하고 나와야 돼요.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끝납니다. 거래대금에 대해서 꼭. 아시겠죠? 아직까지는 뭐 들여다볼 만해요. 그리고 오늘 기준에 샛별형의 5일선 위쪽에 흐름이죠. 종가는 이 위로 올라가서 끝났어요. 네. 그렇게 해서 150만 주 거래량 최소 범위를 보시면 돼요. 150만 주만 실려도 신고가 25만 5천 원 넘기는 흐름에 추세 강화를 더 볼 수 있다. 그러든지 거래대금이 약화돼서 캔들의 크기가 작아지기 시작하면은 어느 위치에서든 차익 실현도 도망 나와야 돼요. 냅두면 더 가요. 2차 전지 끝내줘요. 거래대금.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전화번호 한 번 더 알려드려요. 전화번호.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께 월요일 날 올려드렸던 동영상 전략 또 잡아서 또 올려드려요. 어떤 내용인데? IT에 대한 내용. 어떤 내용인데? DB하이텍에 대한 자신감의 내용. DB하이텍 수요일 날 많이 미끄러졌어요. 어떻게 돼요? 절대적인 기회의 내용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다. 아시겠죠? 똑같은 종목, 똑같은 흐름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은 달라집니다. 목요일 날은 꼭 함께 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12월 10일 날 와 대박 나서 그 이전에 벌써 큰 대박이 나서 12월 10일 날 와 강연회 때 올해 윤정도 생일 때 함께 고생하셔서 수익 내셔야죠. 고생하셨습니다. 목요일 날 장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